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여행기라는 부제가 붙은 유성룡 작가님의 여행생활자라는 책 전에 소개해드렸었죠.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유성룡 작가님의 또 다른 여행의 기록 생활여행자 들려드립니다. 유성룡 작가님은 페이퍼지와 한겨레 신문 등의 다양한 글을 기고하셨고 오래전 EBS 세계 테마기행, 멕시코, 이란, 캄차카 반도편 등에 출연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하셨죠. 여행생활자가 여행이 일상이 되어버렸던 시절의 기록이라면 이 책 생활여행자는 반대로 일상 속에서 이미 떠나온 공간과 그 속에서 닿았던 사람들 사이를 여행한 기록인데요. 유성룡 작가님의 글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두 권의 책 모두 현재 품절 상태네요. 각자의 목표물을 향해 치열하고 숨가쁘게 달리는 사람들 틈에서 혼자 느릿하게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을 걸으며 그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이 생은 내가 전생에 깊이 소망한 생이라 자책할 수 있을 뿐 나는 고작 더 깊이 체험하고 갑니다. 그대의 태어남의 뜻 깊이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태어남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사랑 없이 사는 기술. 1년 반 동안 설산들이 범람하는 세상의 끝자락을 타박거리다 돌아왔을 때 서울이라는 이 도시가 내게도 잠시 낯설게 느껴졌다. 여하간 그 사이 격조했던 이들을 만나느라 한동안 술자리가 잦았다. 대개는 여행 중에 어디가 좋았냐고 물어왔다. 내가 딱히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다들 제 생활의 팍팍한 사정들을 먼저 한탄하곤 했다. 그에 이어 술기운이 좀 그윽해질 즈음이면 나는 의례 그들의 사랑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다. 연애 중이거나 불륜의 사랑에 홍역을 앓고 있거나 혹은 지나간 옛사랑의 그림자에 아직 아파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지금은 아무런 사랑도 하고 있지 않다며 사랑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다양한 신기종의 핸드폰들만큼이나 그들의 사랑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사랑은 이미 이 도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휴대용 종교가 되었거나 혹은 그 무슨 생존 전략 같다. 어쩔 수 없는 세속의 조건 운운하며 월화수목금 열심히 남의 골을 빼먹는 이들마저도 때때로 술 마시고 진지해져서는 한없이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세상이 세속화될수록 사랑은 오히려 더욱 동떨어진 허공에서 거대한 뻥튀기 구름처럼 부풀어 그 모든 세속성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듯 사기를 치고 있으니 이쯤이면 사랑이란 것도 이미 이 도시를 방향 없이 몰고 다니는 형체 없는 유령이나 괴물이 돼버린 듯하다. 이제는 우리들 말고 사랑이 몸소 세상 밖으로 여행을 떠나야 될 때가 온 게 아닐까. 그간 이 세속의 뒷곁을 감당하느라 고달프셨던 사랑씨는 조금 때가 늦은 듯하지만 지금이라도 낯선 길 위에 서서 도대체 자기가 누구인지 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고 이곳에 남은 우리들은 제 생활 속에서 사랑 없이 사는 기술의 기미라도 찾아 나서야 할 듯 싶다. 거울 속 열심동지. 지리산 자락에서 4여 년 살았던 적이 있다. 섬진강이 그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내가 사는 동안에도 많은 외지인들이 그 마을로 들어왔다. 대개 서울의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내려온 사람들이었다.
모두들 그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산산이 깨져서 가진 것 하나 없이 들어온 이들이 오히려 사내 품에 더 잘 안겨 살아가는 걸 많이 봤다. 길 위에서 만나는 여행자들도 비슷하다. 자신의 결단으로 여행길에 오른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고국을 떠나 세상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흘러다니는 이들도 있다. 누가 더 좋은 여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체계만을 과하게 맹신한 나머지 현지의 생생한 풍경과 표정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행동하는 자는 그리 좋은 여행자는 아닐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랫동안 잘 교육받아 왔지만 그것들만으로는 만날 수 없는 세상의 풍경들도 있다는 것은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서점에 가봐도 의지의 성공기만 가득하고 실패기는 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성공의 강박만 벗어버린다면 실패기를 통해 오히려 새로운 풍경들을 만나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급박한 세속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당장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밖에는 믿을 게 없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자신의 바깥 풍경을 공손히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마저 잃어버린다면 그대가 지리산에 박혀 살든 혹은 여행자가 되어 이 은하계의 방방곡곡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든 그건 다만 제 속에 갇혀 홀로 꿈꾸다 홀로 죽는 일. 매일매일 자문자답 속에 열심히 살아온 당신. 아무래도 너무 쓸쓸하다. 백수의 몸으로 광대한 공해 속을 걷다. 북극곰 다이빙. 밤새 마신 술 탓인가. 늦은 아침을 먹고 우리는 팬티바람으로 눈 쌓인 얼음 계곡으로 뛰어들었다. 한겨울 얼음 계곡으로 뛰어드는 건 죽을 만큼의 일은 아니래도 그건 분명 살아가는 일과는 거리가 좀 멀다. 내가 아는 백수의 삶이란 세상의 삶으로부터 한 발짝 두 발짝 멀어져 한겨울 얼음 강물에 뛰어드는 일을 닮아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자결 같은 것은 아니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말기를. 다만 세상의 계절 밖에서 놀아나는 느낌 같다는 이야기다.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허리춤을 넘는 계곡물에 달려들어 온몸에 물을 끼얹고 머리가 빠개지는 짜릿함으로 잠수를 즐기는 일은 통쾌하고 신나는 일이다. 바짝 긴장한 피부를 어루만지며 계곡물에서 걸어 나오면 온몸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다. 내 속에 잠겨있던 열기가 온통 일순간에 피부로 몰려들고 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난다. 그 김들 사이로 얼어붙은 하늘에 대고 나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야, 이 미친놈들아. 왜 그런 욕지거리가 내 속에서 튀어나왔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뭐 분노나 원망 같은 것이 아니다. 그냥 신나고 통쾌한 순간에 터지는 폭죽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취침과 기상. 백수들의 시간은 대부분 밤에 있다. 누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직장으로 출근하지만 그때쯤 우리는 잠이 든다. 나의 집은 작은 산을 하나 끼고 있는데 나는 매일 아침마다 잠들 시간을 알리는 취침나팔 같은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듣는다. 그것은 산 위에서 누군가가 야호 하고 내지르는 함성이다. 아침 운동을 갔다가 뜨는 해에 대고 지르는 힘찬 메아리다. 그걸 듣고 생각한다.
이제 곧 세상이 깨어날 시간. 나는 잠들어야겠어. 학교 갔다 온 옆집 꼬맹이가 또 제 할매랑 실랑이를 벌인다. 사탕을 먹고 싶다는 것인지 나가서 놀자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린 것이 벌써부터 이 세상에서 제 욕망을 실현시키겠다고 허구한 날 악다구니를 쓰는 것이다. 나는 그 소리에 일어난다. 시계를 보지 않고 창문으로 스치는 빛의 각도만 봐도 정오가 넘었다는 것을 안다.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찻상 앞에 앉는다. 새벽녘쯤 차를 마시고 퇴수해 둔 찬물을 들이켠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지만 그 물을 마시면 약간 정신이 든다. 담배를 챙겨 들고 마당으로 나간다. 저 아래 도시의 건물들 사이로 자글자글한 길들이며 지나가는 버스와 자동차들과 사람들을 바라본다. 가끔씩 앰뷸런스가 삐뽀삐뽀 소리를 내며 급박하게 지나간다. 따분하군. 그대들 오늘도 안녕하신가? 당신들이 잠들어 있던 시간에 내가 그대들에게 답장을 했다. 그대들의 하루는 참 공사다망하구나. 나의 하루도 내 나름대로는 온통 사랑과 슬픔으로 공사다망하다오. 능력의 다이어트, 그리고 광야에서. 혹여라도 백수로 살려 한다면 우선 자신의 능력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흔히들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신장하고 그것을 세상 속에 실현하고 싶어 하지만 난 좀 생각이 다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과 능력들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능력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어느 길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여정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내려놓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단순함, 아니 단정함이 필요하다. 헌데 막상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성공 가능성과 능력들을 정리하고 나면 자주 두렵기도 할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다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 본다. 천하의 거지가 되었으면 이미 많이 한 거다. 불필요한 체중을 달고 다니는 것보다야 얼마나 진척한 것인가. 그 말은 나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이제 나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두려운 상황이다. 나의 피로를 핑계댈 더 이상의 아무런 짐들도 없는 거니까. 하지만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신세진 것 없어도 끊임없이 충고를 들으며 살아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진심 어린 그리고 쓸모없는 충고들을 당신에게 끝도 없이 해댈 것이다. 대놓고 면박 주는 일은 별로 없어도 온갖 교양적인 충고들 앞에 앉아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때는 딴청 부리는 나름의 기술이 필요하다. 쓸데없는 싸움으로 아까운 밥심을 축낼 일은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너무 확신하는 까닭에 하는 말들이다. 정말이지 돈의 많고 적음은 수많은 상황들 중 하나일 뿐인데 왜 그런 충고를 들어야 하는 걸까? 돈이란 건 아무래도 사람을 너무 신중하게 만든다. 돈을 그리워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체험하고 가는 동안 좀 더 깊이 매 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용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럼 나는 용기를 낼 것이다. 모든 것이 헛소동으로 결판나는 이 방대한 공해 속을
나는 그렇게 즐거이 걷고 걸을 것이다. 살아있음을 기쁨으로 누릴 수 없다면 백수로서의 삶이란 참으로 암담한 일이다. 가난과 구차함만 남는 셈이 될 테니까. 세상과 불화하되 의지할 것 없음을 서러워 마라. 무리하게 나를 믿고 세상과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허공에 기대자. 아, 뿌리 없이 서서 세상 막막함을 대면하는 것은 그 얼마나 자유하고 의욕 넘치는 일인가. 가을의 유서. 에바 캐시디의 어텀 리브스를 듣다가 유서를 써달라는 기이하고도 배불러 보이는 원고 청탁 전화를 받았다. 멋지게 쓸 생각도 해봤지만 공연이 절실해지니 우스우면서도 심란하여 모른 척 미뤄두었다. 죽기 전에 쓰는 것이 유서인데 왜 나는 자살의 유서만 떠올렸나 모르겠다. 자살에 대한 강박. 그건 은하계에 사는 인간들이 가진 극히 정상적인 편집증일 것이다. 나는 두 가지 버전의 유서에 대해 고려해봤다. 하나는 자연사나 사고사에 관하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역시 자살에 관하여. 하지만 자연사나 사고사는 죽음의 명분이 아주 분명하니 내 경우엔 따로 유서 같은 것은 필요 없겠고 여기 원래대로 자살에 대한 짤막한 유서를 적어둔다. 이때를 적잖이 기다렸습니다. 이때라고 해봐야 바로 오늘이지만 오늘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헌데 늘 무슨 일인가 있었지요. 사람들은 관심도 없겠지만 나는 무엇 때문에 죽는다는 인상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연애에 실패했다거나 애인이 죽었다거나 돈이 떨어지고 빚덩이가 나를 압박한다거나 세상이 허무하다거나 뭐 그런 이유 말고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가을입니다. 며칠 비 쏟아지더니 이제 그도 먹고 날이 갑자기 추워졌군요. 엊그제는 엄청 커다란 우리 집 보일러 기름 탱크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54만 5천 원어치가 들어가는군요. 쌀도 새로 사서 싱크대 아래 여러 통에 나눠 담아뒀습니다. 그걸 놔두고 가는 것이 조금 아깝긴 합니다만 이건 당신들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내 죽음의 이유들을 풀어놓는다고 해서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또 이해해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자문자답으로 죽음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나의 가난한 몇몇 살림살이에 대한 소유관계를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코디언. 김제 역전 거시기다방 송량. 그녀가 거부하면 명동의 단골 술집 섬의 기부. 성북동 초록 울타리집. 여행에서 돌아올 최필수가 살다가 전세금 1,500만 원 빼서 못다한 여행 더 해라. 냉동실에 넣어둔 100만 원. 곧 도착할 꺼벙아. 내 화장 비용으로 써주라. 시체는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화장하고 쟤는 다음에 내 지역에 나누어 뿌려주기 바란다. 지리산 섬진강, 동해 간성, 홍천군 내면 율전리, 철원평야. 그리고 친구라 하는 이들은 함부로 내 죽음을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지구별 사람들아, 술 마시고 때때로 진지하지 마라.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친 고난 앞에서 함부로 생의 의미를 논하지도 마라.
사랑의 발굴단으로 와서 사랑을 발굴하고 나는 떠난다. 더도 덜도 없이 고작 체험하고 가는 길. 위로를 구하지 말고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마라. 사랑과 우정으로 세상을 함부로 초월하려 들지 않아도 그대들에게는 믿을 만한 희망이 하나 건실하게 남아있지 않은가. 앞으로 죽을 거라는 희망. 그러니 아무도 좌절은 마라. 다만 반짝이지 말고 이 지구별 체험에 깊이 있으라.